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망해서 유명해진 국가 짐바브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짐바브웨는 현재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90%를 넘어섰죠. 초인플레이션까지 겹쳐진 상황인데 사실 이 인플레이션 덕분에 전 세계가 짐바브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3위, 연간 물가 상승률이 6억 %에 달했죠. 실제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100조 달러 지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이 꼬라지이니 국민들의 삶은 파탄난 지 오래입니다. 남자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윗자리가 없고 막상 일을 하더라도 돈이 별로 안 되죠. 여자들은 성을 사고 파는 현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사는 물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을 가진 이들도 나라가 망하면서 모두 돈을 위해, 아니 먹고 살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죠. 심지어 일을 그만두고 거리로 나서는 것도 아니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성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일반적인 직업의 월급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은 짐바브웨 남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의 호텔에서 외국 손님을 찾으며 돌아다닙니다. 비즈니스나 여행으로 짐바브웨로 온 이들은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혹해서 넘어가죠. 사실 외국에서 온 사람에게 싼 것이지 1달러도 짐바브웨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짐바브웨로 가볼까 하시는 분들은 안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짐바브웨는 현재 에이즈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죠. 인구의 10%, 15세에서 49세 사이 인구 5명 중 1명이 에이즈입니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던 나라죠. 국토의 50% 이상이 경작지로 농산물을 엄청나게 수출하던 국가였습니다. 인프라와 교육 수준도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라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꽤 좋은 편이었죠. 짐바브웨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독재자가 된 영웅 로버트 가브리엘 무가베 때문입니다. 무가베는 1924년 남로디지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디지아는 짐바브웨의 옛날 이름으로 영국이 붙인 이름이죠. 짐바브웨는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무가베의 인생은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맥락을 위해 간략하게만 다루겠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가베는 가톨릭 신자였죠. 학교에서는 조용한 아이였으며 운동을 하는 것보다 독서를 즐겨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가난했던 무가베에게 가르침을 준 것은 아일랜드 출신의 오헤였죠. 아일랜드는 영국에서 독립한 국가입니다. 오헤는 무가베에게 독립전쟁에 대해서도 가르쳤죠. 신앙생활도 공부도 열심히 한 덕분에 무가베는 교사가 되었고 여러 학교들을 돌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아프리카 민족회의 청년연맹 ANCYL에 가입하게 되죠. 무가베가 대학에서 배운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였습니다. 무가베는 1952년 대학을 마치고 로디지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머리에는 지식과 마르크스를 넣은 채 말이죠. 이때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슬슬 독립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무가베도 오해의 영향과 대학 시절의 영향으로 식민지를 혐오하게 되었죠. 50년대 후반 로디지아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무가베도 참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속 공부를 해 런던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행정학사 및 2개 법학 학위를 땄죠. 감옥에서 나온 뒤부터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장투쟁을 벌입니다. 영국은 자본주의 국가죠. 당시 공산정권들은 아프리카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게릴라전에서 피를 연료 삼아 무가베는 독립을 쟁취해내죠. 짐바브웨에서 무가베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게릴라의 지도자였던 카난 바나나는 대통령을 맡았고 무가베는 총리를 맡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실권력자는 무가베였습니다. 대부분의 정책도 무가베의 손끝에서 나왔죠. 로디지아, 아니 이제 짐바브웨가 된 무가베의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었습니다. 교사 출신답게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죠. 처음에 짐바브웨가 교육 수준이 높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무가베의 영향이죠. 중고등학교 진학률을 2%에서 70%까지 올리고 사회복지 정책까지 펼쳤습니다. 비록 백인 정권을 몰아내기는 했지만 차별하지 않고 화합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성공적이었죠. 덕분에 짐바브웨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큰 내부 갈등 없이 굴러갔습니다. 무가베는 아프리카 지도자 중에서 가장 학력이 높고 미래를 잘 내다보는 지도자로 찬사받기 시작했죠. 중간중간 무가베는 계속 짐바브웨를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할 게 많아서인지 그다지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와 닮아 있었죠. 정부의 예산 정책은 보수적이었고 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었죠. 화합 정책을 펴다 보니 대부분 돈이 되는 것들은 여전히 백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성장하는 경제에 비해 인구수가 훨씬 빠르게 늘어나 실질적인 국민의 소득은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니 실업률도 증가하고 정부는 계속 사회복지 정책과 교육 정책을 실행하다 보니 적자가 나게 되었죠. 와중에 무가베는 친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헌법을 수정하고 무가베를 행정수반으로 선언하죠. 말이 행정수반이지 국가원수와 정부수반, 군사총사령관을 합친 새로운 직책이었습니다. 백인이 가지고 있는 의회 의석을 모두 폐지하고 무가베의 독재가 시작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동시에 짐바브웨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90년 무가베가 집권하고 난 뒤부터 짐바브웨의 경제는 꾸준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까지 기대 수명은 줄어들고 임금은 더 낮아지고 실업률은 3배가 되었죠. 숙련 노동자,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자들은 대부분이 짐바브웨를 떠났습니다. 연금을 위해 새로운 세금 정책을 냈지만 짐바브웨 국민들은 총파업을 실시했고 수도 하라레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사태도 일어나기 시작했죠. 무가베는 경제 문제의 탓을 백인에게 돌렸습니다. 90년대 말 결국 짐바브웨는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죠. 여기까지 했더라면 아마 영상이 안 만들어졌을 겁니다. 본격적인 경제 파탄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1999년 무가베를 끌어내리려 쿠데타를 모의한 이들이 잡혔는데 무가베는 쿠데타를 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대로 내보내버리죠. 무가베는 언론인들을 탄압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말이죠. 무가베는 이 사건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올려야 했습니다. 지지율에만 눈이 먼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무상몰수입니다. 영국인들은 합법적으로 산 땅까지 모두 뺏기게 되었죠. 무가베는 오히려 영국에 큰 소리를 쳤고 지지율은 다시 상승 곡선을 탑니다. 약 4,000명의 백인 농부는 짐바브웨를 떠나죠. 문제는 남은 짐바브웨 흑인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기후까지 이상을 보이면서 짐바브웨는 기근까지 정통으로 맞죠. 무가베의 독재는 부족 간의 갈등도 일으켰는데 이 과정에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면서 은데베 부족의 수만 명을 죽입니다. 이웃나라인 콩고 내전에도 참가하고 정권도 부패하면서 결국 이유는 금융제재를 단행하죠. 사람을 죽이고 부패한 국가에 투자를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짐바브웨는 최악을 향해 치닫기 시작하죠. 경제 개념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나라를 망치고 싶었던 건지 무가베는 해결법으로 돈을 찍어냅니다. 찍어낸 돈은 국가 재정과 독재 정권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죠. 중앙은행은 돈을 찍고 바로 외화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가 없죠. 2001년부터는 세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이 매년 지속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580%, 2006년에는 1200%, 그리고 2008년에는 숫자를 세기도 힘들 정도로 상승했죠. 화폐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되었고 무가베는 화폐 개혁을 단행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100조 달러 지폐입니다. 무가베도 이건 아닌데 싶었는지 물가를 동결하고 물가를 올리는 자를 체포한다는 으름장을 놓죠. 이 시기 버스와 음식점은 하루에도 몇 차례나 가격이 바뀌었습니다. 생필품은 달러와 유로로 암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고 점차 일반 상점들도 자국의 돈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짐바브웨 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수조 달러를 받았지만 버스 요금도 안 되었죠. 무가베는 시장에 굴복하고 짐바브웨 달러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달러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이런 혼란 속에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유권자 3분의 1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짜고 쳤다는 이야기죠. 정말 심각했던 것은 이 당시 정권에 반대했던 야당 인사나 사람들이 무차별로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경찰에게 말이죠. 2009년 무가베는 김정일을 제치고 세계 최악의 독재자 1위에 등극합니다. 이 와중에 사치는 계속했고요.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니 더 이상 참을 수 없겠죠.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무가베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하야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쿠데타죠. 군부에서 협박을 했으니 말입니다. 무가베는 자리에서 내려갔고 95세까지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정권은 잘하고 있을까요? 당장 2년 전인 2020년의 인플레이션도 540%입니다. 아직도 경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죠. 과연 짐바브웨는 다시 아프리카의 빵바구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다 멸망하고 말까요? 짐바브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